네, 이렇게 한 주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종목 혹은 궁금하게 했던 종목 무엇이 있었을지 수상한 종목 유진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필 또 금요일을 맡으셔가지고 금요일은 그죠. 좀 하락하는 날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힘드신데 오늘도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들어볼 테고요. 지난주에 적중률 어땠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0개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적중률은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특히나 월요일에 갑자기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맞추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80%에 달했어요. 오늘도 100%를 한번 노려보면서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10가지 종목 후보 보여드리죠. 반도체, 2차 전지, 우주산업, 엔터, 제약바이오 이렇게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너무나 뜨겁고요. 그리고 그쵸. 오늘 장 또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좋아서 대거 랭크가 되어 있는데 바로 종목으로 열어볼까요? 1위는 파도입니다. 21%의 급락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6% 넘게 밀렸어요. 아쉽고 포스코 DX, 한미반도체, 컨텍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논란을 야기한 파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전거래일에도 한번 이 종목을 짚어봤는데 네. 사실 저희가 어니쇼크라는 단어는 주식하면서 굉장히 많이 봐요. 그죠. 그리고 어니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국룰처럼 봐요. 근데 파도는 전거래일의 하한가 이어서 오늘 21% 급락이라는 건 단순한 어니쇼크가 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네, 일단은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못한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장과 소통이 좀 회사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또 특징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뭐 IR이 지금 현재 뭐 통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루머가 또 빨리 이렇게 퍼지면서 더더욱 이제 투심을 좀 불안하게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만들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실적은 실제로 시장에서 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발작석 투매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게 발표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린다라면은 3분기 매출은 3억 2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 이제 하락하는 수치고요. 영업 손실은 148억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회사가 이제 그 본인들이 밝혔던 전망치를 IR 자료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분명 실적 쇼크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가치가 그동안 이제 그 평가를 받았을 때 상장할 때 1조 5천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만큼 더 좀 쇼크를 좀 심하게 좀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또 제가 한편으로 또 생각을 좀 해봤더니 네. 어쨌든지 우리 시장에서도 이 기술 특례 기업, 기술 특례로 인한 이렇게 상장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장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너무 또 민감하게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좀 하긴 하지만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중요한 부분은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조금 연민을 가지고 좀 플러스 요인을 좀 주더라도 너무 쇼크가 큰 실적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새내기 주였고 네. 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성장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데이터 센터 SSD 관련 그렇죠. 주였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던 분들도 공부를 하고 뭐 방송에서 이야기 듣고 전문가들의 소개를 듣고 또 IR 자료를 보고 샀는데 너무 그와 반대된 모습을 보여줘서 그죠. 충격이 컸습니다. 어제 뭐 하한가에 들어갈래요 하신 분들 계셨을 때 저희가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21% 넘게 급락한 상황에서 특히 종가 보니까 조금 올렸던데 네네. 여기서는 좀 가격적인 매력을 감안해서 들어가도 괜찮은지 업앤다운과 함께 의견 주시죠. 네, 일단 다운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 다운 의견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마 방송 나와서 그 핫다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핫다를 말씀을 드릴 때는 연속 2번을 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이틀 만에. 근데 지금 파도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27%까지 빠지다가 다시 마이너스 한 21% 정도까지는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락세
하락세 구간을 좀 만든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당연히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붙죠. 저 같은 경우는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 매매에서요. 저 정도 자신감이 없는 투자자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드릴 때 지난달과 이번 달에 내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 그럼 파도 같은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이 없었다.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지 파도가 결국에 이런 식의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좀 기사도 살펴보고 좀 이렇게 자료를 좀 모아봤더니 이번에 그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매출이 안 나왔던 부분은 3세대 SSD 컨트롤러가 공급을 이제 그 중단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 매출이 안 잡히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세대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측에서 이제 단종을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발주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밝히기로는 5세대 SSD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퀄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5세대와 관련되어서는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회사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간적인 조정이 앞으로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다시 한번 좀 이제 그럼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폭탄을 피해가는 거겠죠.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신규 상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른 나라 해외 주식은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한국 주식시장에서는요. 상장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상장하기 전에 투자자들이 엑시트하기 위해서 결국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3개월 이내에 상장했던 회사들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네, 상장하고 며칠 동안은 반짝반짝 그 지수가 안 좋을 때만 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요. 결국에 대부분 다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리즈 A가 됐든 시리즈 B가 됐건 결국에 초기 투자자들이 엑시트하는 이제 출구 전략으로서의 한국 시장 상장을 항상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주식 투자 실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규 상장주는 1년 동안은 아예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도, 그래서 다운 의견 주셨고요. 접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파도가 뭐 새내기 주였기 때문에 충격이 컸던 것도 있지만 실적이 그쵸,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3분기에도 사실 어닝 쇼크라던가 실망스러웠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은데 혹시 파도처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파도와 함께 가장 많이 또 회자가 됐던 종목이 바로 펄어비스죠. 맞아요. 예, 근데 또 제가 지난주에 게임주와 관련된 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앞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기업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해외 IP가 먹히는 기업들로 아마 나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 기대치만 못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를 좀 달아줬지만 오늘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주가가 주저앉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게임주라고 다 똑같은 게임주로 바라볼 게 아니라 해외에서 먹힐 만한 IP가 있는 회사인지를 가장 좀 필두로 좀 생각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컴투스가 굉장히 좀 주가가 좋았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을 놓고 봤을 때 위메이드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국에서도 잘 먹히는 IP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망받았던 종목들 뭐 예를 들어 네오위즈나 데브시스터즈 같은 이런 종목들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내수 기업과 해외 IP가 있는 기업들을 나눠서 생각을 하자. 근데 한국에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이렇게 강점을 가진 회사들이라면은 저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펄어비스 이야기하시면서 게임주 내에서는 내수 기업 그리고 해외 비중이 큰 그쵸, 기업들 네. 나눠서 보자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파도는 다운 의견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에코프로입니다. 오늘도 6%대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네. 실제로 그 공매도 금지 이야기 나왔을 때 그쵸. 첫날 2차전 지수들이 폭등했잖아요. 네. 에코프로비엠은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쵸. 그때 정말 공매도 금지 효과, 쇼커버링 효과 때문에 오른 거예요? 아니면은
오를 것 같아라는 마음에 뭐 개인이라던가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현물로 산 거예요. 어땠습니까? 제가 공매도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알아볼 수 있죠. 3개월 누적 공매도 수량을 봤더니 310만 주입니다. 그래서 공매도에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줄어든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창구에서 그냥 현물로 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공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물로 추가적으로 그냥 이제 그 상방을 좀 열어놓고 어느 정도는 들어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간 이후로 일주일 내내 지금 하락세를 보여줬죠. 오늘도 결국에 하락하면서 2차 전지주들이 끝났는데 이번 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포모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절대 길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기간 안에 굉장히 큰 손실을 지금 현재 입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슬슬 계좌 관리를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첫날에 그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링 효과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그냥 현물로 그쵸. 사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고 나갔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는 마침 이번에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면서 보고서들도 많이 쏟아졌는데 너무 야박하게 평가를 한 증권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에코프로 가격이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증권사도 있었고 네네. 사실 리포트가 답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를 봐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많고 많은 에코프로 관련 리포트 안에서 뭘 핵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증권사 리포트는 이제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정도 또는 무언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론을 이제 좀 습득하는 경로로 좀 쓰자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저도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지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박한 어떻게 보면 리포트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투심에는 분명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이 이제 뭐 내놓은 그 리포트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로서 에코프로의 가치는 10조 9천억 원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의 리포트를 내놨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외작의 리포트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의 적정가가 12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이번 주에 좀 발간을 했기 때문에 국내 회사건 해외 회사건 어떻게 보면은 리포트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개인가 또는 기관 대 외국인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싸움을 붙이는 듯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내가 오히려 중심 잡기가 더 힘들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런 종목들을 들어갔는지 또는 정말로 가치 투자를 생각해서 한 3년 정도로 보유할 생각으로 들어가셨는지를 생각을 해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도 제가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 삼성전자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 계셨잖아요. 특히나 뭐 2020년 이후로는 거의 지금 3년째 물려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가치 투자자라도 결국에 내 평단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면은 굉장히 힘든 구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치 투자자라도 평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만약에 내가 진입한 시점이 좀 잘못되었다라면은 좀 이번 주말 기간을 통해서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많으니까 무조건적으로 평단이 낮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그거는 뭐 모든 그렇죠. 종목에 있어서 평단이 낮으면 좋죠. 수익은 더 극대화할 수 있고 손실은 줄일 수 있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 애가 탑니다. 에코프로 내일장 다음 거래일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그리고 이정민 이사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은 지금 다음 주 의견 같은 경우는 업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치 투자자가 아닙니다. 저는 모멘텀 플레이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데이 트레이딩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에코프로는 분명 반등할 만한 이벤트도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단기간 안에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다음 주에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벤트가 좀 있죠.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도 이제 앞으로 좀 시장에서 또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종목이 기술적인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런 기술적인 이벤트들 외적으로는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좀 다지고 상방으로 이제 좀 틀어야지만 결국에는 우상향 추세를 좀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지 리튬이 기간적인 좀 횡보 장세에 좀 들어선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쨌든지 단기간에 가장 큰 이슈는 결국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어쨌든지 연말까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나쁜 뉴스를 오히려 좋게 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경기가 꺾였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좀 더 반응을 하고 이런데 내년 되면 분명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나쁜 뉴스는 나쁜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또 하방 압력을 더 가하는 뉴스로 해석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가 지금은 당장 어쨌든지 내 계좌가 굉장히 힘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또 내년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반등시 매도하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항상 내가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꼭 너무 한 섹터에만 내가 치중할 필요가 없이 다양한 섹터를 보면서 내가 공부를 해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이렇게 좀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한국 시장에서는 맞는 투자 패턴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는 다음 거래를 그래도 업할 것 같다라는 기술적인 반등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컨택 체크해 보시죠. 새내기 주예요. 근데 어제는 이 종목이 하락 마감을 했고 네. 오늘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어제 오늘 분위기가 다른지 네. 컨택이라는 회사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컨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상장을 했습니다. 어제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제 종목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더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위성과 원활한 교신이 가능하도록 이제 그 세계 곳곳에다가 그 지상국을 설치를 해놓고요. 이제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위성과 어쨌든지 그 지상국이 원활하게 좀 교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다가 지상국을 좀 설치를 해서 이제 소싱을 한 그런 업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동사가 밝히기로는 타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교신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데이터 보전 및 보정 업무까지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 아마존, 에어버스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게 동사의 강점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도 결국에 시황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뭐 일부 게임주 또는 반도체 종목을 들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시황 그렇게 좋다라고 해석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규 상장주는 시황이 불안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솟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 대금이 2,800억 원이나 터졌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시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주에 좀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컨택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았고 그쵸, 네. 여기에 무언가 새내기주 혹은 뭐 단기 투자를 노렸던 그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급등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여기 투자 관점에서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지 다음 장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네, 이제 월요일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네. 오늘 거래 대금이 2,800억 원이나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업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다음 주도 굉장히 시황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좋아지려면은요.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섹터가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최근에는 여지없이 2차 전지 섹터가 하락하면 반도체 섹터가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핑퐁 게임을 하듯이 좀 종목들 그다음에 이 섹터가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택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수급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빈 공간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어쨌든 이제 하루하루의 시황을 좀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분명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컨택 다음 장의 경우에는 업 의견 네. 드렸습니다. 새내기주니까요. 한번 조심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9위에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볼게요. 모처럼 YG 엔터테인먼트가 상승으로 수상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네. 보니까 장중에 8% 넘게 오르기도 했던데 오늘의 상승에 요인이 있었습니까? 네, 분명 요인은 있었습니다. 일단은 베이비몬스터, 네. 저도 참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흔히 YG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YG의 보석 상자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둬놓고 잘 공개를 안 한다라고 해서 보석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도 계속 군불만 떼다가 드디어 이제 데뷔 날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양현석 전 대표죠.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에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지 그동안 나왔던 악재들은 모두 다 주가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다음을 생각했을 때 이제 호재성 뉴스에 드디어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베이비몬스터의 11월 27일 데뷔가 확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블랙핑크의 재계약 소식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쵸. 사실 8월쯤에 나왔어야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체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빈자리를 이 베이비몬스터가 채워줄 수 있을지 아니면 채워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실망의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건지 YG엔터테인먼트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 그리고 투자 의견 같이 주시죠. 네, 투자 의견은 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새로운 것입니다. 근데 베이비몬스터는 어쨌든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는 그 흔히 YG빨이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YG 이펙트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팬덤들 안에서는 그 YG 특유의 힙합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또 팬들이 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SMP 매니아입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좀 맞아요. 말씀을 드리죠. 네, 그렇듯 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YG 음악도 굉장히 즐겨 듣는 한 명의 팬으로서 이런 또 그런 색깔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YG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베이비몬스터만 어느 정도 궤도권에 좀 올려놓는다면은 그동안 주주들이 입장에서는 가장 또 염려했던 부분이 너무 아티스트 라인업이 다른 이제 그 빅4 안에서 가장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점으로 좀 거론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장점에 좀 시장에 주목을 해서 앞으로는 좀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재계약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그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 리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리사가 가장 그 해외에서 먹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중요한 부분은 이미 그 재계약이 제대로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 주가가 5만 원 초반대까지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로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좀 모멘텀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미래를 보고 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업 의견으로 말씀드리기가 맞을 것 같아서 업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엔터테인먼트 모처럼 5%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업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업앤다운 어떨지 확인해 보시죠.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 파두와 한미반도체, 현대바이오만 다운이고요. 나머지 7개 종목은 업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이제 베스트 종목으로는 YG엔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4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네. 공연장 안 가던 사람도 공연장을 가는 게 바로 또 4분기죠. 그쵸, 그쵸. 연말에 또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어쨌든지 엔터 산업이 워낙 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베이비몬스터가 어쨌든지 드디어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파급력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는 매수점 가격은 오늘 종가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이제 7만 5천 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5만 7천 원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깨졌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5만 7천 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에 또 콘서트 성수기에 YG엔터테인먼트가 빠지기 어렵고 여기에 베이비몬스터의 데뷔도 새로운 이슈로 나오니까 눈여겨보자 정리해드렸어요. 목표 주가는 7,500원. 7만 5천 원, 네. 손절 가격은 5만 7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